김어준 총수가 복귀했습니다. 강력한 워딩으로 윤석열의 종말을 예고했는데 미국 역시 이례적인 강한 워딩으로 윤두창을 압박하며 사실상 탄핵을 지지했습니다.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탄핵 소추안 처리가 한국 헌법에 따라 달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네, 미국이 이러는 건 당연합니다. 국지전을 통해 2차 계엄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까지 이런다. 이건 미국 공화당, 민주당 할 것 없이 두창이를 때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. 이런 상황들을 보면 윤두창의 끝은 매우 가까워졌다 라고 보여집니다. 물론 내일로 다가온 표결은 국힘의 당론 채택으로 5대5 확률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부결 쪽에 힘이 실리는 게 맞지만 국민 여론이 터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. 관련해서 오늘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탄핵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헌법재판소로 이게 갈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을 왜 초래했을까? 정권에서 이 핵심 비밀을 풀어야 돼요. 제가 이제 국방부와 용산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부터 취재가 됐어요. 우선은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할 때 어떤 논리가 뭐였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걸 다급하게 검토한 건 두 가지 사유였답니다. 명태균의 황금폰이 까질 가능성이 높다. 이 위험은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. 까졌을 때 그 피해는 우리보다 본인들이 잘 아는 거예요.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. 용산에서는 이번에 김건희 특검 재표결 때 친한계 일부가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대요. 이게 지금 굉장히 불안해졌다. 친한 일부가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. 네. 이거는 황금폰하고 또 연결된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무언가를 빨리 특단의 결심을 해야 되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봤고. 그러면 이걸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. 이게 거기서도 내란죄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. 근데 결론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밑에서 보고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. 내란죄로 가면 우리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특검이 통과되면 100% 빵이 가니까 차라리 그냥 도박을 해보자.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일단 계엄을 하게 되면은 6개월 정도는 시간을 번다고 봤대요. 특검 재의결이라든가 또 황금폰에 대해서도 계엄사가 이제 사법을 장악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 6개월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. 뭉갠다는 거지. 그럼 6개월 정도 지나서 풀어주면 될 거 아니냐. 네, 공감합니다. 그리고 전날 김용현이 선관위에도 계엄군을 보낸 이유가 바로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SBS와 인터뷰한 내용 아실 겁니다. 그런데 저들의 입에서 진실이 나올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. 그렇다면 오히려 다른 걸 더 의심을 해야 합니다. 계엄사령관이 임명되지 않았고 포고령 나오기 전에 계엄군이 선관위에 도착했다면 저는 이 부분을 이미 전날 오전에 명태균 여론조사 데이터를 확보, 폐기하기 위해 진입한 거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21년 국힘 대선 경선 때 국민 여론조사 50%, 당원 여론조사 50%, 그 당시 국힘 당원투표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에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. 만약, 아주 만약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경선 자료까지 누군가에 의해 중앙선관위에 넘겨준 당원 자료가 오염되었다면, 그리고 그걸 명태균이 알고 있다면 명태균 말대로 바로 한 달 안에 탄핵 또는 하야를 당할 일이죠. 저는 이 부분 매우 의심합니다. 해당 부분은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